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24일 이제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점적인 것은요, 이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관료 조직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중에는 박범계가 있는 법무부마저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경수 요즘 SNS를 통해서 활동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인지, 이 차기 대선에 나오겠다는 결심을 다진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 얘기도 좀 전해드리고, 추미애가 또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추미애 얘기도 여러분들께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26일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현재 민주당은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가덕도 신공항에서 예타를 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예타를 면제하는 것으로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2030년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민주당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 표를 받으려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김해 신공항을 무효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의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모순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엑스포 문제가 본래 초안에 들어갔다가 빠지니까 부산 시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런 국면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계산에 좀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는 반드시 개항한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보는 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일종의 이 항명, 이 반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반대 의견은 이 교통위의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날 이 국토의 법안심사소위에 검토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 국토부, 법무부, 기재부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어요. 이 내용은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방금 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타 검증을 반드시 받아라,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우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부처가 중요 핵심 관련 부처이기 때문에 이 국회 전문위원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1급 차관복급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입법시험을 고시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의 꿈이 전문위원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야말로 전문가예요. 19일 날 보고서에 뭐라고 냈냐면,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서 입지를 결정한 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정치성을 앞세워서 이러한 엄청난 공항을 새로 건설한다는 거, 이게 예산의 낭비고 형평과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그래서 정책의 안정성, 환경성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무조건하고 선거가 임박해 있으니까 특별법 먼저 만들어서 부산 시민들이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 정치 공학에 입각해서 가덕 신공항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전문위원회의 지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지적하고 있느냐, 현재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인데, 김해 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 대한 문제도 특별법에서 꼭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가 공식적으로 백지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백지화되지도 않은 상황, 즉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만들려고 특별법 만드는 거, 이거는 문제잖아요. 거기에 공항 2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김해 신공항을 없앨 것이냐, 그래도 그건 그거대로 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안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럼 가덕도 신공항을 제대로 하려면 예타를 면제시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법을 먼저 만들면 안 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환경성 문제, 그리고 다른 대안과의 형평성 문제, 또 이 법률적인 절차적인 타당성 문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정책적 절차 과정이 또 무시된 상태에서 한다. 이 얘기는요, 월성 원전 폐쇄 사건에서 절차를 무시해가지고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검찰에 검사까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덕도 신공항 이거 책임자들 나중에 전부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국토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재부는 뭐라고 반발하고 있느냐,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입지 등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에 예타 검증을 받아라. 그리고 법무부는 적법 절차와 판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측면, 환경 영향 평가,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준수 문제, 그 다음에 이미 김해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의 이 건립 추진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위는 지난 19일 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26일 날 지금 처리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앞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즉 부산 엑스포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말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까지는 만드는데 이게 특별법대로 이행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부산 시민에 있는 시민단체 가덕 신공항 추진 시민본부가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를 만나가지고 꼭 엑스포 이전에 만들어 달라, 이런 좀 요청을 하고 있어요. 부산 시민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2030년 이전에 개항이 안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오늘 이러한 이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엑스포 이전에 반드시 개항한다, 걱정을 조금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특별법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도 언젠가 법정에 검찰에 불려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김경수 다시 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최근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들 것이냐, 민주당의 강성 친문의원들, 그리고 박범계도 22일 날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대통령 지시를 이 박범계 본인이 국회에서 얘기함으로써 나타났어요. 이 중수청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냐면 수사권 개혁을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금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설치했잖아요. 이런 수사권 개혁 안착을 잘 시켜라, 이 얘기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렇게 서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은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능력, 이것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박범계가 22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그래도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반드시 밀어붙여야 된다, 검찰의 기소권과 그 다음에 수사권은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밝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이번에 신현수 사태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레임덕 빠진다, 이런 우려가 여권에서 굉장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비판적 논평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 대통령 레임덕이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빠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김경수가 누굽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대통령의 최측근. 이게 언론에까지 직접 나와서 레임덕 이거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민주당의 이런 논의 활성화, 토의 과정의 활성화는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다, 굉장히 참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새로운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오히려 과거 권위적인 정치와는 상반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이다, 호흡을 잘 맞추고 있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범계가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하면서 그러나 검찰의 수사와 기사권은 분리돼야 된다, 중수청 지지하고 있어요. 박범계는 왜 그런 얘기합니까? 자기 정치 생명 이어가야 되잖아요. 뒤에 누가 있어요? 민주연구원 4.0이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임덕이 심화되는 징후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가 아니야, 이거 과거 정부 때는 일사불란하겠지만 현재의 민주당은 활성화되어 있어.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이해찬 대표일 때 왜 한구령을 그렇게 자주 내렸나요? 윤명 사건 때, 조국 사건 때, 그 다음에 윤석열 사건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한구령 내린 거 아니에요? 일사불란한 한구령 내린 게 이해찬 대표 바로 엊그제 얘기예요.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전하고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사불란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고, 일사불란하지 않은 것은 현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 얼마나 좋으냐,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 때 일사불란했던 민주당은 권위주의적인 민주당이에요. 그 잘못된 과거 독재 시대 때의 민주당이랑 똑같아요. 그럼 1년 만에 그렇게 환골 탓했나요? 23일 날 철험에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철험에
딱 열려갖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어제 황운하, 김용민, 김남국, 최광욱 이런 초선의원 16명이 공청회 개최해가지고 강경 목소리를 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됐다고 보느냐.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활성화됐나요? 대통령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점수를 잃는 그런 그리고 현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판에 또 추미애가 뛰어나왔어요. 추미애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툭 하면 튀어나와요. 또 튀어나왔는데 오늘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레임덕 현상과 관련해서 추미애도 문재인 대통령을 들이받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박범계 들이받고 있고 이게 다 누가 들이받느냐. 조국서부터 전 현직 장관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권 속도 조절하라 이 얘기에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페북에 오늘 글을 방금 전에 올렸어요.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 수사 기소권의 분리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까 박범계가 소개한 대통령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 기소 분리하는 법 빨리 통과시켜라. 어느 나라에서도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고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면서 1954년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했던 엄상석 의원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국도 이 사람을 인용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장래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점을 이 엄상석 의원이 강조했는데 이 엄상석 의원이 강조한 것이 54년도 얘기니까 벌써 67년이나 지났다. 그런데 무슨 속도 조절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 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2020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왜냐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22년도부터 검찰 조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안 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국도 최근에 한국형사소송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엄삼석 의원 검사 출신인데요. 54년 1월 9일 서울 태평로 부민관 현 서울시의회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형사소송법 초안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는데 이 조만간이 어느새 70년이 됐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신속히 시행하는 것을 청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박주민이가 친문 핵심 지원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검찰 개혁 속도 조절내기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치고 나섰어요. 자, 이러니까 레임덕이 확실히 빠졌다. 그리고 검찰은 정권의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애완견 검사들만이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시각을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상황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DJ 때 민정수석했던 김성재 김대중 대통령의 재단 상임이사를 지금 맡고 있죠. 이 상임이사가 이 중앙일보의 고정의 논설위원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이사인데요. 여기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민정수석을 말이죠.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추천한 사람이 문재인 민정수석으로 써라. 추천한 사람이 김성재예요. 김성재 수석인데 어떻게 인연이 됐느냐. DJ 정부 때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정비서관으로 문재인 당시 변호사죠. 부산 쓰려다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때부터 문재인 현 대통령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노무현 정부 때 천거를 해서 민정수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 천거한 것은 이유는 바로 뭐냐. 문재인 변호사가 당시 순수하고 책임감 있고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천거도 했고 또 비서관으로 쓰고도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민정수석
신현수 사태 파동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번 이 사태는 미봉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검찰 개혁이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처방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박범계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신수석의 사표는 수리해라. 그래야만이 그리고 나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라. 그걸 안 하면 어떤 성과를 둘러대도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 대통령이 되질 않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수석이어야 하고 또 그런 민정수석을 무력화했다는 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정수석의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민정수석 때문에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제외하고 이 검찰 인사를 했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이고 농단이다. 사실관계를 밝혀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 김성재 상임이사는 조국에 대해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강력히 견고한 바 있고 조국을 잘라라 이렇게 조언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 월성원전과 울산시장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냐 안 있는 일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곽상도 민정수석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정수석의 사태 파동은 그야말로 신현수 수석 일시적으로 봉합됐다고 보는 것이 정론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박범계를 잘라야 되는데 과연 잘릴 것이냐? 절대 안 잘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미애 안 자르고 윤석열 총장 자르려다가 추미애를 먼저 잘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윤석열은 어차피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신현수 수석의 사임을 빠르면 4월 선거 직후, 늦으면 7월 때까지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박범계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현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